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셜 발레단 수성무용수 이동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K발레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이제 무용단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K발레 출신의 이제 무용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위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발레 작품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 무용수들이 좀 더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K발레도 우리나라 고유 작품이 뭐 그런 이제 아이돌처럼 이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용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우는 무용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브누아드 라당스. 최근 우리나라의 강미선 발레리나가 브누아드 라당스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으며 K발레의 이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무대에 파트너로 함께한 분이 계십니다. K발레를 이끌고 있는 주역 중 한 분이신데요. 포항 출신의 대한민국 최정상 스타 발레리노 이동탁 발레리노와 오늘 톡톡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춤추고 있는 무용수 이동탁이라고 합니다. 아, 춤추고 있는. 사실 이제 발레단에도 무용수들이 이제 등급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수석 무용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무용수 중에는 지금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른다고 다 수석 무용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초고속으로 그 자리까지 가신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고 또 포항 출신이시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브누아드 라당스에서 강미선 발레리나가 수상을 하면서 기존에는 좀 발레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발레에 요즘 꽤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브누아드 라당스가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그러니까 무용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만큼 크게 느껴지는 상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브누아드 라당스에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용수한테는 이제 큰 프로필이 되는 부분인데,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정도의 엄청 큰 상이고요. 상은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영광이죠. 수상하게 될 줄은 저희도 아예 생각도 못했고, 가서 많이 공부하고 배워오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가게 됐었죠. 이번에 더 특별한 이유는, 저희는 원래 보통 이제 클래식 발레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들, 좀 유명한 드라마 발레 작품들을 가지고 보통 경연을 나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발레단에서 창작해서 만든 저희 발레단 고유의 작품,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수상을 했다는 점이 엄청 큰 이제 이슈고, 화제고, 저희한테 엄청난 큰 영광. 브누아드 라당스에서 기존의 한국인 발레리나가 수상을 한 적은 뭐 강수진 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뭐 한 4명 정도 있기는 있었지만 다들 그 당시에 그 해외 발레단에 소속인 상태로 상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발레단에 소속된 무용수가 국내 발레단이 만든 창작 발레로 수상을 한 게 최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호명이 됐을 때 진짜 옆에서 막 눈물이 막 좀 나더라고요. 글썽이면서 막 저도 막. 그 현장에 계셨어요? 수상 발표할 때? 네, 옆에서 이제 또 수상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 축하 무대를 또 이어가야 되기 바로 해야 때문에 되니까. 준비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누나 이름이 딱 호명이 되면서 미선강 이렇게 할 때. 미선 뭐 호명이 딱 됐는데, 그때 이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 진짜 불불 끓는 그 느낌에 감동에 진짜 눈물이 좀 났었어요.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미선 발레리나가 러시아에 갈 때 파트너를 이제 이동탁 선생님과 함께 간 게
강미선 발레리나가 나는 이동탁과 가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네네. 발레단에서 네네. 이동탁 발레리노가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준 건지 네네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미리네 길이라는 작품을 기존에 연기하시던 이제 무용수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조금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지금 전쟁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 가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좀 되게 불편했거든요. 되게 전쟁을 어찌됐든 치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춤이라는 건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죠. 좀 약간 잔치 분위기 이렇게 그래도 조금 흥이 이렇게 있고 어떤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관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무용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군요. 네, 했죠. 그래서 그 무용수가 못 가게 되면서 이제 발레단에서 또 같이 가게 된 이제 저희 유지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네, 이번에 심사위원 가신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오면 어떨까 무대에서 전쟁의 상처를 네, 우리가 약간 그런 아픔들 막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좀 바꾸게 되면서 또 미선 누나에 대한 또 고마움도 네, 이번에 한번 같이 네, 좀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네,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네, 저한테 진짜 큰 공부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번에 가서 미리네 길하고 춘향 공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리네 길 그럼 거기 가서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미리네 길은 러시아에서 사실 데뷔 무대 가지게 됐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내가 진짜 많은 도움이 돼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이제 결정은 됐지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제가 안 해본 작품이고 그럴 수 있죠. 혹시나 가서 누나한테 괜히 내가 가서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집에서 막 시간 나는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도 연습하셨어요? 네, 자고 하면 영상 보고 왜냐면 동작이 일단 몸에 익어야 돼서 크게 제대로는 못해도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동작을 계속 숙지를 몸에 일단 너무 자연스럽게 익혀야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정도 실을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인데 어떤 부담감? 약간 당연히 부담이 그 부담을 있었겠죠. 안고 그냥 그렇게 몇 주를 흘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성 무용수도 그 러시아 볼쇼이 극장이었잖아요. 그 큰 무대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잠 안 자가면서까지 연습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군요. 네. 또 새삼 존경스럽다는 생각. 그렇게 무대에선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백조의 그 발 움직임처럼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괜히 더 약간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번에 그 분화드 라당스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 미리네 길 이게 이제 되게 한국적인 작품이잖아요. 뭐 음악도 허준 음악이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게 사실은 발레가 서양의 무용이고 이 한국적인 정서가 어떻게 어필이 됐을지도 궁금하고 극찬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대에 서본 무용수가 느꼈던 러시아 현지에서의 그런 반응들 어땠어요? 미리네 길이라는 작품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리네 길은 발레를 베이스로 둔 한국 무용의 움직임을 위에 얹은 이렇게 섞여 있는 약간 이런 창작물인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이제 여자의 슬픈 그 마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남편의 모습 실체화돼서 잠깐 만나서 사라지는 그 순간을 이제 무용으로 만든 건데 이제 그런 약간 한이 있는 약간 우리나라만의 약간 이런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그거를 이제 춤으로 이제 창작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약간 외국이나 이제 유럽 감성은 약간 공주 왕자 약간 이런 거 좀 사랑 이야기를 해도 약간 뭐 환상적인 약간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이라면 저희는 약간 완전 다른 더 실질적인 느낌? 약간 실체화된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분들이 보여줬더니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도 이제 거기서 또 감명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이렇게 발레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발레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런 감정을 발레에도
개입시킬 수 있구나 막 이런 걸 조금 새롭게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날 알고 있는 클래식 발레 동작들하고는 약간 네, 다른 느낌? 다르고 어떤 식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식 발레 이렇게 틀 안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각을 한다면 네. 저희는 좀 더 숙였다가 많이 아. 올라가고 좀 더 손 같은 것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저희는 조금 더 몸을 숙여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오. 이렇게 해서 좀 더 약간 한이 있고 좀 묵직하고 무거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이걸 딱 하고 박수를 받을 때 네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연을 잘 끝냈다라는 그 안도감이 그냥 컸어요. 잘 끝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게 제일 실수 없이, 중요하니까. 네. 실수 없이 다 해내고 내려왔구나. 약간 그런 안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냥. 그냥 그렇죠. 무조건 감사했어요. 네. 브누아드 라당스에 이제 이번에 한 6개 팀 정도 네네. 예, 본선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레단, 네. 거기 가장 뛰어난 무용수들이 모인 자리, 최고의 무용수시지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무용수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느끼고 네네. 배우고 이런 경험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러시아 다녀오고? 제가 비디오에서만 봐왔던 슈퍼스타들을 이제 실제 만나는데 저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발레에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깊이 있게 열심히 하는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워낙 잘하니까. 세계 최고 무용수들인데. 그냥 와서 할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네, 그랬는데 이제 누구보다 이제 일찍 나와서 무대를 공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심이고 그 만드는 과정들을 옆에서 같이 저도 해야 되니까 지켜보면서 같이 하긴 했지만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깊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진짜 큰 공부가 됐어요. 저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들도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서 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무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저의 무용수로서의 마음이 조금 많이 이번에 공부가 많이 돼서 온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처음에 호명이 됐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뒤에 배경에 이제 선배님 사진이 띄어졌는데 그걸 계속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게 맞나? 오류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예 예상을 못하고 우리는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었었어요. 기존 발레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위에 왕자 보석이 달린 그런 옷들을 입고 공연을 한다면 저희 미리네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복을 입고 한복 너플너플거리는 자개와 이런 한복 바지를 입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춤선 같은 경우에는 발레는 가슴을 똑바로 펴고 시선을 올려서 본다면 저희 미리네길 같은 경우에는 팔을 똑바로 펴지만 가슴을 숙이고 시선을 약간 아래를 본다든지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폴드오버를 쓰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폴드오버를 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레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되게 흥미로웠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 동작 안에서도 저렇게 슬픈 감정, 우리 한국 사람만의 슬픈 그런 애도하고 보고 싶고 그 슬픈 사랑의 감정을 발레에 입힐 수 있구나라는 거기에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 약간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게 돼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발레 이야기, 발레 인생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네네.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학원을 여자친구, 반에 있는 여자친구 네네. 따라서 간 것 같아요. 9살, 네. 한 9살, 10살 이 정도? 네네네. 꽤 어릴 때네요. 네네. 근데 보통 남자 아이들이 발레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스스로 관심을 갖는 경우는 별로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전축이 하나 큰 게 있었는데 그걸로 전축, 이제 오랜만에 너무 신기해서
이거 오디오 헤드셋을 꽂고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마이클 잭슨 CD를 사주셨는데 그 표지에 있는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흰색 정장을 입고 누워있는 그때 아마 스릴러였던 스릴러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앨범을 듣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를 접하게 됐는데 진짜 달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막 너무 춤을 잘 멋있죠. 추더라고요. 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처음에 춤 연습을 집에서 혼자 막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 잭슨 춤을. 초등학교 가서 이제 새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일단 다리를 너무 잘 찢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렇게 유연해야 내가 마이클 잭슨을 이길 수 있겠다. 마이클 잭슨도 춤 잘 추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나 따라오면 알려줄게 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그게 운명처럼. 네, 무용학원이어서. 무용학원 가면 네.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고 네네. 한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쓸 만큼 무용이 좋으셨나 봐요. 쑥스러운데 내가 마이클 잭슨을 이기려면 네.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네, 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네, 어머나. 이런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She was more like a beauty queen from a movie scene. I said, don't mind, but what do you mean?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 최고의 무용수가 되셨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발레를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는 이거를 조금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은 뭐 어떤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그냥 하다가 말겠지. 네, 그러니까 저러다 말겠지. 약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네, 근데 그래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해주시는데 네. 그래도 말겠지. 해가지고 근데 아버님은 원래 운동 축구를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아버님은 좀 약간 못한 이룬 꿈을 저에게 원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해보려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계속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축구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홍명보 선수가 예. 이제 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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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죠. 있었 예. 선수 생활 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아들인데 어떻냐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축구 시키라고 일단 피지컬 몸이 네.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축구 시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축구를 연습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근데 저는 무용하지 말고 너는 축구 계속해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좀 억지로 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그 축구하면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을 하면서 네. 남자들끼리 이제 막 부딪히고 막 몸이 엮이는데 사실 어쩔 때는 뭐 반팔도 있고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네. 막 그 땀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섞이고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너무 찝찝했어요. 저는 자꾸 상대방이 어디 가고 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얘랑 부딪힐 것 같으면 피하고 막 그 땀끼리 내가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축구는 좀 매력이 없고 너무 본인과 안 맞았던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영화 같아요. 딱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 빌리가 이제 아버지가 좀 너는 강하게 커야 된다고 복싱 맞습니다. 보내는데 걔는 복싱은 관심 없고 옆에 발레하는 발레 클래스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재능을 발견하고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축구를 제가 좀 가르쳐 보니까 재능은 없었습니다. 신체 조건은 좋은데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볼 줄 아니까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 눈높이에 제가 볼 때 그 제 눈높이에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동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레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무슨 발레냐, 발레 학원에 갔는데도 남자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스타킹을 신으면 남자 쪽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탁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개의치하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춤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발레를 시키냐. 특히 또 지방에서 이게 발레를 시킨다는 게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반대를 안 하셨어요? 저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다 뭐 제
집사람도 그랬고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도 가르쳐 받고 첼로 해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또 첼로도 가르쳐 받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바이올린도 가르쳐 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쭉 어린 시절 보내시면서 네. 이제 선화예고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이제 예고 중에 하나로 이제 모두들 다 알고 있는 학교인데 네, 네, 네. 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예. 않죠. 네.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중3 때 원래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힘듦 그런 걸로 혼자 한 달 동안 이제 타지에 나가서 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적인 레슨 받으러 다니고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배웠던 선생님과의 약간 이제 이별이 좀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이 발생하면서 이제 따랐던 선생님을 또 잃었다는 약간 그런 공허함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발레는 너무 좋았지만 지금 환경적인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조금 쉬자? 다시 할 수 있을까 발레를? 이런 마음이 그냥 일단 발레를 좀 그만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공고 가서 기술을 배워서 공고요? 네, 배를 타자. 약간 예, 선장이 좀 되거나 거리가 멀긴 하네요. 네, 발레랑. 근데 차라리 큰 배를 타서 네. 네, 바다 위를 떠나 근데 그것도 어울리긴 합니다, 왠지. 네,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3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선화예고도 가시고 한예종도 네, 가시고 남들이 보기엔 참 되게 순탄하셨어요. 네네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서울 선화예고 선생님한테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화예고에서 네네네. 예전에 제가 선화예고 콩쿨 나가서 수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알아보시고 너는 꼭 크면 선화예고에 와서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춤추자 연습하자 이랬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시고 집으로 전화를 주셨죠. 그래서 운이 좋게 그때 이제 선생님 전화 받고 네, 어차피 안 돼도 본전이니까 가게 돼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네, 운이 진짜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와. 네. 선생님의 발레 인생 들어보니까 어째 말 그대로 영화, 드라마 이런 식이네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전화 띠리랑 와서 이번 오디션은 꼭 봐야 돼. 뭐 이런 것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저한테. 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에이 저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네. 여기 네. 있었네요 진짜. 네. 그렇게 진짜 은인 같은 선생님들을 쭉 만나시고 하시면서 유니버설 발레단까지 잘 입단을 하시고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발레단에 들어가는 것도 그 무용수 상위 5%는 안에 들어야 네. 어떤 발레단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들었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양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 유니버설에 또 들어가셨으니까 네, 네. 대단하신데 수석 무용수까지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2년 반 만에 네. 승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잖아요. 네, 이례적인 일이고. 예. 비결이 뭡니까? 네, 진짜 정말 운이 좋았고요. 자꾸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투입이 됐을 때 뭔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이 원래 해야 되는 남자 주역 무용수가 예, 있었고 예. 저는 캐스팅이 없었어요. 아, 그 근데- 실제 얘기인가요? 네, 실제 예. 얘기를. 근데 그런 사건들을 몇 번 겹치면서 제가 예. 그거를 기회를 얻었어요. 운이 좋게.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네, 해주시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왕자 네. 역할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제가 원래 그 역할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밑에 다른 역할을 하고 주역이 있는데, 아니었는데. 네. 근데 다른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이 너무 저는 전막에 대한 관심이 좀 전막 발레 1막, 네. 2막, 3막 전체 통틀어서 하는 발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단막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옆에서 이제 기웃기웃 거리면서 순서도 외워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또 운 좋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무대 올라갈 때 당연히 뭐 잘하진 못했죠. 당연히. 네. 근데 필사적이게 하긴 했죠. 필사적이게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한 번 기회를 얻고 나니까 다음번에 또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일들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입단했을 때 조금 자주 생겼어요. 솔리스트 역할. 돌발 상황이. 네, 저는 이제 꼬르드 발레라고 군무 네. 발레였는데 이제 처음에 입단하면 다 그 꼬르드 발레. 군무 네, 네, 무용수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솔리스트 역할을 하다가 이번엔 누가 또 다쳐. 그러면 솔리스트가 이제 주역 밑에 조연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또 근데 갑자기 너 솔리스트 한번 이거 알아? 연습해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솔리스트 또 잘 또 다시 수행을 때 해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기회를 올리면서 얘 또 그러면 데미 솔리스트를 이제 또 진급을 시켜주시고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무용수까지 좀 이렇게 진급 빠르게 가지 않았나. 예. 진짜 운 좀 좋았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군무 몇 장면 뿐이라고 하더라도 전막을 전체를 이해를 하고 네. 그 춤을 추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발레단 초짜일 때부터 그 생각을 하시고 늘 준비된 자세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노력파. 자, 이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 무용수가 되셨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인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인도 발레리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금은 이제 발레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고1 때 이제 제가 선에 입학했을 때 처음 만났던 친구였고요. 아, 고등학교 동창, 네, 동기. 네, 그때는 정말 그냥 친구. 아, 네, 사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좋지. 네, 그 왜 좋지 친구는 않아요? 연일 1등. 1등, 계속 1등. 예고 무용과 1등. 네, 계속 1등을 유지하는 여기는 친구였어요. 아웃사이더. 저는, 네, 완전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싫고, 네, 서로 이게 안 맞는, 네, 그런 걸로 이제 학교 생활을 보냈었어요. 막 보내다가 대학교도 또 같이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교수님 작품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대학교 때는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고 교수님 작품을 하다 보면 한 10시간씩 홀에 갇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둘이서 10시간 갇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5시간 연습, 나 5시간 연습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안 나오고 혼자서 네. 연습실에 있으면 교수님이랑 10시간 연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또 그때도 막 학교 잘 안 나가고 막 그냥 힘들면 자버리고 대학교 때도 그러셨어요? 장수 타버리고 막 네. 네, 술 먹고 맨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슬슬 데리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찾으러? 네. 동타가 학교 가자. 네, 그래야 뭐 덜 힘드니까 일단 나눠서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다가 또 얘가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얘 아프게 해서는 안 돼 해서 약간 영양제 주고 밥 챙겨주고 도시락 싸주고 막 이런. 어머.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뭐지? 네,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이래서 혼자 김치국을 좀 먹으면서 아, 네. 그렇게 끝냈는데- 사랑이 조금씩 싹 네, 크고. 그때 또 작품이 하필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뮤지컬을 네네.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를 이제 뮤지컬 한 거를 발레화 시키고 있는 이제 사랑 얘기였어요. 그렇죠. 젊은 학생들의 네. 젊은이들의 사랑 얘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다가 네 29살 정도에 이제 결혼하고 그냥 발레하는 남학생이 왔구나 정도지 막 그렇게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남자애가 새로 왔구나. 야, 그때 당시에 저희 학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남학생? 네, 그래서 남학생이 들어왔어. 키가 크다. 그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주주현 교수님의 새로운 창작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을 연습할 때 거의 최소 10시간?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했어야 됐고, 새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작품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이 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고,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마 오늘 방송을 계기로 발레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유명한 발레리노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걸 알면은 더욱더 또 친근함을 가지고 공연장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식상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네네.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이동타격의 발레란 어떤 건가요? 보물찾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보물찾기. 네네. 뭔가 끊임없이 계속 찾을 게 너무 많아요. 뭔가 계속 찾아도 그 다음 걸 또 찾을 게 또 나와요. 네, 끝이 없는. 끝이 없는. 네, 정말 끝이 없어요. 이 세계는 너무 하나를 어려워서? 쓰고 그냥 우주 같아요. 방대해서. 우주 같다. 네, 그걸 뭐라고 계속 뭔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근데 무용수들은 아마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점점 재미있어지고 점점 재밌어지죠. 보물이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찾아가는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고. 네, 발레 25년 하셨죠? 네네.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목표? 지금 저희 발레단에 있는 이제 코리아 이모션이라는 작품, 그다음에 춘향이라는 작품, 그리고 심청은 완성도가 오래돼서 매우 좋아요. 그런 작품 세 개의 공통점이 매우 한국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 발레들이거든요. 네. 저희 발레단 창작 발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K 발레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국에 수출도 하고 진짜 외국 사람들도 이 작품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그 정도로까지 이제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제 밑에서 새로 오는 새 시대의 이제 무용수들한테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멋집니다. 예.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오셔서 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것도 짐작을 좀 많이 해보게 있는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K-발레를 또 견인을 해주시면 이제는 발레 하면 대한민국도 많은 전 세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고요.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걸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나는 너를 사랑해. 심장을 받쳐주는 의미. 내 심장을 받쳐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방과 이제 춤추자라는 의미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춤을 추고 싶어 라는 의미입니다.